예, 그럼 이제 좀 세부 견적을 내는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철거잖아요. 네. 철거 비용 산출은 대략 어떻게 하죠? 철거 비용은 그 인력하고 예. 나온 쓰레기의 양, 요걸 폐기물로 버리는 걸로 견적을 예. 내죠. 예. 그래서 철거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가 요즘 측정되는 게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인건비, 한 명 인건비가 측정이 되고요. 차량은 한 1.5톤, 일반 뭐 흔히 보는 저희가 이제 트럭 같은 경우가 뭐 좀 장소마다 틀리긴 한데, 폐기물 받는 장소마다 틀리긴 한데요. 뭐 폐기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틀리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한 45만 원 정도. 차 한 차에 45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좀 생각하시고 견적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들어가서 철거를 할 거냐, 몇 네네. 차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철거 비용이 좀 산출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철거해서 막 금속이 나온다거나 이게 뭐 고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나오면 좀 싸게도 해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건 이제 예전에 예.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그거를 뭐 아주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금액 차이는 막 이렇게 깎아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깎아주고 하는 건 없고. 의외로 뭐 그 부분을 얘기하면 경비가 더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천장에 이게 성면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뭐 특수 폐기물로 처리한다 그러는데 그건 또 비용이 별도로 더 들어가나요? 예. 1급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면, 성면이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단열재로 썼던 유리, 섬유, 그런 단열재로 썼던 것들, 그 다음에 뭐 함석, 옛날에 뭐 이렇게 함석인데 뭐 이렇게 그 슬레이터라고 하죠. 거기도 유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강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 1급 산업 폐기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FM은 만약에 천정에 텍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던 건물에 뭐 텍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철거 업체가 가서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그 폐기물 업체가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 그 업체가 가서 이게 1급 산업 폐기물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길게는. 그게 정리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고 구청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하고 이제 허가를 듣고 그 다음에 철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빨리 철거한다고 해도 1급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그런 인허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본공사 쪽 얘기를 해보면 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목공사 쪽 아닌가요? 아닌가? 뭐 매장에 따라 틀릴 수 있겠죠? 매장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공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공사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공사 인건비는 얼마씩 들어가요, 대부분? 목공사 인건비가 이제 한 2년 전만 해도요. 인건비가 뭐 18만 원, 20만 원 수준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 한 뭐 25만 원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25만 원까지. 거기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쓰려는 장비들 이런 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장비대가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 장비대를 이제 오야지라고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장비대를 뭐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뭐 이렇게까지 요즘은 받으니까 인건비가 막 35만 원에서 40만 원 오야지들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임대자는 입장에서는요. 그 본공사 들어가는 목공, 뭐 설비, 도장, 뭐 타일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디 인건비가 제일 비싸요? 예전에는 이제 용접공이 제일 비쌉니다. 원래는 금속 쪽. 산업 뭐 해가지고 단가표가 있는데 인력은 용접공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요즘은요.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
아시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기술자들이라서 다다. 네, 뭐 목공이 뭐 한 25만 원 달란다고 그러면 금속도 25만 원 달라고 예. 하고요. 예, 뭐 철거 하시는 분도 어쩔 때 보면 25만 원 철거 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평균치를 잡으시려고 그러고 내려가는 거는 내려가질 않네요. 그러니까 우선 시험이 어차피 그러면 견적을 낼 때는 인건비 여기에 본공사에 들어갈 때 목수가 한 몇 명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뭐 도장이 몇 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료비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메인이고 네네. 그다음에 시장님 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수익은 몇 프로 정도 책정하세요 일반적으로? 한 10년 전만 해도 한 30% 정도 30% 수익을 정도? 봤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 요즘은 한 10% 15% 정도. 10% 15%. 예, 그걸 운영이 어렵습니다. 되나요? 큰 공사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껴서 써야죠. 아껴서? 네, 왜냐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리라고 하면 이제 현장을 진행하고 현장에 있는 기술자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한 현장에 한 사람을 투입하기는 옛날엔 가능했는데 요즘은 어렵죠. 그렇게 했을 경우 인테리어 회사가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잖아요. 아예 똑같이 고깃집을 하든 뭐 커피숍을 해도 네네. 10평 공사할 때하고 50평 공사할 때하고 아무래도 평당 단가가 네,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한 몇 평 정도가 좀 가장 공사하기가 좋으세요?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20년을 인테리어 하면서 예.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기준점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20평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20평 기준으로. 예, 그래서 20평이 그 평수에 20평에 관련돼서 나오는 그 코스트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평도 20평 가격을 솔직히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30평은 20평 가격에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평균이 20평. 그러니까 한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뭐 재료비야 뭐 평수가 덜 들어가겠지만은 인건비 부분이 공정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평 이하로 들어갔을 때는 좀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고 맞습니다. 20평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본공사 이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네, 우선 뭐 일반적으로 전기 증설 같은 경우 네네. 전기 증설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기 증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에서 증설을 시켜주는데 키로당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갭이 크잖아요. 증설 비용이 왜 이렇게 크죠? 10만 원은 이제 뭐 지하에서 이렇게 선이 올라왔을 때 증설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20만 원은 전봇대에서 선이 내려왔을 때 하는 비용. 한전 불입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 비용은 있는데 작업 비용은 그 현장에 맡고 있는 그 전기 작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작업 비용이 결정돼서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테라스도 별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테라스 어차피 방법은 깔고 네. 테라스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테라스 비용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금속으로 뼈대를 잡고 나무로 치는 방법. 그게 FM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비용이 금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메다로 치면은 메다에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메다에 뭐 1메다에 1메다를 한 30만 원 정도 보시면 폭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메다에 1메다. 1메다에 1메다. 1m 금속을 잡았을 때. 금속을 그러니까 금속을 잡는다는 게 바닥에 금속으로 잡고 위에다 방부목을 깐다는 거고. 깐다는 얘기죠. 좀 싸게 할 때 같은 경우는 금속 안 깔고도 하잖아요. 네, 금속 안 깔고 하게 되면은 한 그래도 25만 원은 잡아야 돼요. 25만 원 차이긴 한데요. 5만 원 차이.
그래도 25만 원 정도. 왜냐면 목수가 인건비가 비싸서. 금속 안 깔았을 때 네. 좀 이렇게 좀 몇 년 지나가면 좀 삐걱삐걱거리는 거죠. 맞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면 나무가 부패하기 시작하죠. 예예예. 예, 그러다 보면은 좀 삐걱삐걱거리고 좀 안 좋죠. 그리고 전면 들어갈 때 왜 이게 미석이문이나 접이문 그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미석이문하고 접이문 뭐 디자인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문짝의 높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긴 한데요. 예, 예. 뭐 제가 지금 얘기한다고 그게 뭐 정확하지는 그럼요. 않습니다. 예. 현장에 따라 틀린 거니까. 현장에 그거는. 따라 틀린 거라서 일단 예산을 잡으실 때 접이문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한 짝당 40에서 45만 원 정도 예상 잡으시면 짝이 한 몇? 짝이면 길이가? 폭이 한 550 정도? 550 정도. 55cm 정도. 55cm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 뭐 3m짜리인데 뭐 네. 문 어차피 뭐 90 들어가면은 네네. 나머지 한 4짝 들어가면은 한 뭐 200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 그 들어가고.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죠. 한 40만 원 보면은 4짝 들어가면은 한 4, 4, 16, 160 정도. 재료비, 시공비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어닝은 어때요? 어닝도 이제 메다당 나오는데요. 어닝 같은 경우는 1.5m에 1m씩 이렇게 쳐서 예. 정리를 하면 되는데 걔네들도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25m에서 25만에서 30만 원. 예, 그러니까 왜냐면 나오는 폭은 1.5m가 맥시멈이고요. 1m씩 끊어서 가는데 보통 한 매장에 한 5m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 100만 원 좀 넘게 나온다. 100만 원 좀 넘게 나온다. 될것 같습니다. 그거 근데 어닝이 전면이 큰 거 같은 경우 최대가 한 5m, 6m밖에 안 되죠. 두 개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중간에 예. 그 웜이라고 팔이 있거든요. 예. 팔이 이제 펴지는 게 길이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로 들어가는 게 뭐 냉난방기라든가 뭐 가스공사는 당연히 좀 별도로 들어갈 거고. 네네. 어차피 인테리어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오픈할 때 보면은 요즘 소방이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네, 민감하죠. 소방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소방 기준이 좀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소방 법규는 계속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막 뭐 사고로 죽고 막 이래서 소방 법규가 계속 강화되고 바뀌고 있는데요. 예. 큰 맥락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소방은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예. 허가는 소방서에다가 허가를 맡아서 필증이라는 걸 받아야 예. 영업신고증이 나오고요. 그렇죠. 신고는 제가 몇 평에 이렇게 장사를 할 겁니다라고 신고만 하게 되는 경우는 그냥 영업신고증이 별도로 뭐 필증을 안 받아도 나오는 경우 이 두 예. 종류거든요. 그리고 1층은 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피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2층이라든가 지하 1층 정도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하 1층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죠. 예. 왜냐하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다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같은 부분들이 지하 1층 같은 경우 대략 보면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도 나오고 합니다. 기존에 지금 100회배 기준으로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100회배 기준. 2층은 100회배 기준, 2층 이상은 100회배 기준 네, 나오고 맞습니다. 지하도 똑같나요? 지하는 스프링크가 작은 것 같던데? 지하는 무조건입니다. 지하는 무조건 해야 되는 예전에는 거고. 똑같이 다 100회배였는데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무조건. 평수 상관없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 무조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방시설이 뭐 대표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스프링클러일 거고. 맞습니다. 뭐 경우에 따르면 왕관기라든가 네네. 뭐 비상구 표시 네네. 그런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스프링클러가 제일 관건이죠, 아무래도. 네, 스프링클러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1,000만 원대로 1,000만 원대로. 올라가죠. 그거는 인테리어비에서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방업체가. 관할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러다 보니까 하청을 주는 거죠. 소방 관계자한테. 그래서 이제 사설 소방업체에서 대신 점주님 대신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소방서에 제출해서 필증을 끊어서 주는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문 그 소방 비용이죠. 업체에서 인테리어 팀에서 뭐 소개는 해주겠지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전문 업체에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는 체크를 해준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네, 네. 그럼 가끔 이게 매장 내에서 저거 뭐 이렇게 노래도 많이 틀잖아요. 스피커 같은 거. 네, 네,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쪽에서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점점점 이렇게 빡빡해져 가고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전기 공사할 때 전기가 이제 배선 작업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을 그쪽까지 끌고 가고 뭐 이런 역할을 해서 그냥 스피커도 원하는 위치에 그렇죠. 스피커를 달 수 있도록 선을 끌고 대부분 선을 빼줬잖아요. 예, 예. 줘라. 그 옛날에는 잘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왔어요. 무선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키면 전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조명, 음향 이런 전문가가 아닌데 예, 예, 예. 그걸 왜 자기한테 시키냐. 그거는 못한다. 예.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 무선이니까 그걸 쓰도록 해라.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빡빡해지긴 했죠. 근데 엄연히 따지면 배선 칠 때 그 정도는 좀 전기 업체에서 도와주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어차피 뭐 냉난방기든 무슨 의탁자든 간판은 개별 업체에서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뭐 직접 뭐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소개를 해주거나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예,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업체를 소개를 하죠. 다. 소개를 해주시는 예, 분이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세팅이 그렇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데 개인 매장은 그게 안 돼 있어서 예, 예. 점주님도 알아보시고 이제 저도 알아보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많이 좀 관계가 있다 보니 예, 예. 소개시켜 주면 좀 더 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쩔 때는 점주님이 더 싸게 하실 그렇죠. 때도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상가 인테리어를 하실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인테리어는 뭐 도배하시는 분도 인테리어를 하고요, 설계하시는 예. 분도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해주느냐가 일단 계약 전에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의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예. 불편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죠. 아무래도 인테리어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렇죠. 대부분 하자가 예. 발생하니까요.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 하자를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관리를 해주느냐, 그것도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뭐 싸다고 저렴하다고 하는 업체에 선택을 하시면 전화를 안 받거나 잠수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1년 AS, 무상 AS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다 들어가진 않아요. 예, 이제 예. 업체들이 뭐 저희 업체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은 업체들이 이제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예, 예.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이슈화 시키지 않게 되면 그냥 뭐 안 하죠. 그렇죠. 어차피 계약서에 뭐 AS 부분 들어가줘야 되고 그 AS 범위가 뭐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전등이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고 뭐 전기 뭐 배선이 이상하다거나 뭐 큼지막한 것들은 AS가 다 되실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거 두 가지를 얘기하면 전기에 배선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안 들어오면 영업을 못 하니까 예, 그거 예.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설비, 물이 안 빠지거나 그쵸. 뭐 아니면 뭐 물이 새 가지고 다른 쪽에 피해를 주거나 하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의 문제인데 그런 두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요. 네. 오늘 좀 오래 나눠봤는데 좀 얘기해 보시는데 좀 어떠세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일단 계약할 때 도면하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다 받아보시고 견적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받아보시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그러고 공사 끝난도 계약을 진행하실 때 하자보수 부분도 아까 대표님 그쵸. 얘기하셨듯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확하게 찝고 진행을 하시면
뭐 크게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해서 손해 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장사의 달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